먹이 관계하고 생산 피라미드. 야, 봐봐, 얘들아. 먹이 관계. 야, 피식자하고 포식자가 있지. 피식자가 뭐야? 먹히는 놈. 포식자가 먹는 놈이 있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산자를 갖다가 누가 먹어? 소비자가 먹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는데 이것도 무한히 막 5차, 6차, 7차 소비자까지 가는 게 아니야. 한 4단계, 이렇게 한 4차 소비자 정도면, 마무리가 돼. 무한히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생태계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그러지. 먹이 관계가 뭐냐면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는 먹고 먹히는 관계야. 먹이 관계에는 간단하게 된 먹이 사슬이 있고 이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키면 뭐가 된다? 먹이 그물이 되는 거 있지. 먹이 사슬하고 뭐가 있다? 먹이 그물이 있어. 그러면 누가 더 복잡해? 먹이 그물이 복잡하지. 그러면 먹이 그물은 뭐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거든. 근데 한 놈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누가 먹이 사슬이 편해? 먹이 그물이 편해? 먹이 그물이 편하다. 자, 먹이 사슬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로 나타낸 거야.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야. 먹이 그물은 봐라. 자, 여러 생물이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져서 그물처럼 얽혀 있는 거. 자, 여기서는 봐봐. 야, 참새는 거미만 먹는 게 아니라 지네도 먹고 도마뱀도 먹고 먹을 게 많지. 그러다 보니까 지네가 죽어도 다른 거 처먹으면 되니까 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옆에 봐라.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은 실제 생태계에서 하나의 생물종이 여러 생물종에 잡아먹히고 또 다른 하나의 생물종은 여러 생물종을 잡아먹기도 하므로 이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복잡한 먹이 그물이 나타난다. 그럼 보자. 자, 해양 생태계에서 먹이 그물을 봐라. 야, 생산자가 누구냐? 식물 플랑크톤이지. 예. 그러면 자, 동물 플랑크톤이 1차 소비자. 또는 멸치. 자, 멸치는 뭐야? 1차 소비자도 될 수 있고 2차 소비자도 될 수 있어. 응? 예. 그리고 이제 또 동물 플랑크톤은 고등어가 먹고 고등어도 1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될 수 있지. 그리고 멸치를 정갱이가 처먹고 또 고등어를 가다라가 처먹고 그 다음에 가다라가는 참치가 처먹고 참치를 금고래가 잡아먹는다. 그래서 멸치는 1차 소비자이면서도 2차 소비자다. 그리고 생태계에서 에너지를 생태계에서도 에너지가 흘러간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를 봐봐. 흐름 보면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뭘 통해서? 밑줄 그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유기물 형태로 동그라미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 에너지량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돼? 써버리고 올려주지. 써버리고 올려주니까 상위 영향 단계로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야, 에너지 양은 상위 영향 단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된다? 준다. 왜? 써버리고 얘들아 올려주잖아. 쓰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지. 쓰고 나서 올려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량은 어떻다? 준다. 근데 조심해.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에너지 효율이 뭐냐면 전 단계의 에너지량은 뭐냐? 현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야.
이해됐냐? 밑에 나왔지? 제일 많이 나왔잖아. 제일 밑에 봐봐. 에너지 효율은 나왔다. 야,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에서의 에너지량 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지. 네. 근데 에너지량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감소해. 근데 에너지 효율은 어떻다?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해됐니? 네. 그래서 유기물 형태로 저장되는 에너지는 각 영향 단계에서 생명 활동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양만 상위 영향 단계로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네. 봐봐.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를 봐봐. 태양 에너지가 얼마냐? 아이 귀찮다 이 새끼. 170만이야? 네. 그리고 이용되지 않고 반사된 에너지가 167만 9,190이지. 예. 그러면 야 생산자가 이제 뭘 써버려? 이 중에 이제 얼마를 올리냐? 2810이 올라가는데 예. 요 고사되면서 4592 써버려. 호흡으로 14190 써버려. 예. 이걸 2810에서 빼면 3021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또 1차 소비자가 호흡으로 1865를 써버려. 그리고 650을 써버려. 사체 배설물로. 그러면 2차 소비자한테 올라가는 거는 505다. 그리고 505에서 또 272는 호흡으로 써버려. 그리고 105는 사체 배설물로 써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들아? 3차 소비자한테는 128만 올라가지. 그리고 호흡으로 또 이제 얘가 77을 쓰고 50을 쓴다. 예. 그럼 봐봐. 에너지량은 줄지. 예. 근데 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돼? 2810분의 3021이지. 그런데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야? 3021분의 505야.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네? 이해됐니? 예. 자, 그리고 봐자. 생태계에서, 야, 선생님 뭐라 했어? 이 물질과 에너지는 흐름이 있다 했지. 순환된다 했지. 네. 근데 봐봐. 생태계에서 왼쪽 봐봐. 물질과 에너지 흐름 봐봐.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되니?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열로 방출하고, 분해자로도 보내지지. 네. 그리고 물질도 순환하지. 생태계는 물질은 순환하지만, 조심해. 밑줄 봐. 에너지는 흐른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흘러간다. 봐라. 빨간색은 다시 비대로지로 안 가잖아. 어떻게 돼? 흘러간다. 일방적으로. 뭐라고 정민아? 생태계에 대해서 물질은 뭐 한다고? 순환한다. 근데 뭐는? 봐. 에너지는 흘러간다. 봐. 파란색은 돌고 돌지. 네. 근데 빨간색은 그냥 이렇게 돼버리.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 새버리지. 네. 그러니까 흘러간다고 그래. 표현에 순환하지 않고. 네. 그리고 첫 번째 보자. 태양 빛 에너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이라는 뭘로 전환된다? 유기물. 그렇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유기물에 저장된다. 그리고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지. 네. 그리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니? 감소한다.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하거나 사체 배설물이 포함되어 분해자로 이동하고 남는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가지. 근데 에너지율은 뭐야?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지. 네. 근데 에너지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다? 증가한다. 명심해라. 예. 305페이지 보자. 생태 피라미드. 자,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밑줄거 에너지량, 생물량, 개체수를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린 게 뭐야? 쌓아 올린 거다.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량, 생물량, 개체수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한다.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누구야? 생물량. 생물량이야. 팍팍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적게 줄어드는 양, 개체수야. 그리고 중간이 뭐다? 에너지량이다. 그거 구분한다.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뭐야? 생물량. 제일 적게 줄어드는 게 개체수. 그 다음 중간이 뭐다? 에너지량이다. 어? 네. 이해됐니? 예. 그러니까 생태계 피라미드를 하위 영향 단계부터 상위 영향 단계까지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쌓은 게 뭐야? 생태 피라미드지. 네. 이 중에 생물량은 뭘까? 생물량이 옆에 나왔다.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가 뭐다? 생물량이야. 어? 네. 그 생물량이 제일 많이 줄어든다. 네.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다. 그 다음 제일 적게 줄어드는 게 뭐야? 개체수 피라미드야. 그리고 중간이 에너지량이다. 예. 이해됐지? 네. 그 다음 생태계 피라미드 보자. 생태계 평형 보자. 생태계 평형. 미친 또라이들이 있다. 이 새끼 요새 이 젊은 애들은 진짜 생각이 없는 애들이 많아. 그 이태원에서 의사가 CPR하고 있는데 옆에 새끼들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갖고 물 먹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홍대 가고 술 마실까? 여기는 별로다. 그리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노래 부르고 있잖아. 섹스 온 더 비치. 그리고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런 또라이 새끼. 야 뒤에서 한 5-6명이 밀었대. 밀었어. 그 새끼들은 잡아야 돼. 잡아갖고 그 새끼들은 살인자야. 이게 살인자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경사졌잖아. 네. 이렇게 그냥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야. 갖고 한 5명이 위에 있지. 그러면 왜 죽는지 아냐? 압사로. 야 호흡을 하려면 이 흉부가 움직여야 돼. 네. 이게 왔다 갔다 해. 여기가 안 움직여 버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지. 그 산소 부족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압사는 그래요. 죽은 사람도 다 배 부풀었다. 그러니까 야 151명이나 죽었어. 근데 야 골목 하나에 얼마나? 아니 이렇게 골목이 이만한 거야. 크기가 넓이가? 이만한 거야. 네. 여기에 사람이 몇천 명이 있어 보니까 한 길이는 100m도 안 되는데 한 50m밖에 안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쪽에서 오다가 이제 길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옛날에 제주할 때 해밀턴 호텔 나이트에 많이 갔거든. 네. 근데 요새 이제 안 간 지가 한 20년 됐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몰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여기가 지하철이 있어. 더군다나. 여기 지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또라이 새끼들은 이렇게 만약에 밀었으면 그 새끼 잡아가지고 진짜 족쳐야 돼. 근데 그때 옛날에 20만 명 몰려서 이거 사람들은 죽은 거 없었거든. 근데 17년도에 18년부터 이제 18년까지는 괜찮지. 19년부터 코로나 생겼지. 그러니까 박원순 때는 20만 명이 몰려도 사고 안 났어. 왜? 경찰 쫙 깔렸으니까. 경찰이 다 단속해버리니까 막 계도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버리니까. 근데 이번에 경찰이 별로 없었대. 100명 있었대. 100명. 100명 가지고 통제가 되니? 아니요.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야 윤석열이 윤통이 출근할 때 경찰 몇 명 동원된 줄 아냐? 몇 명이요? 700명. 네? 아침마다. 사람 한 명을요? 경찰이 미친 새끼가 청와대에 있으면 뭐 경찰에 동원될 일이 있냐 없냐?
소유. 그리고 우리 세금 쓸 일이 있냐 없냐? 이 미친 새끼야. 그러니까 이 새끼 내가 봐서는 탄핵 받겠어 이제. 하나가 터졌잖아. 내가 그랬잖아. 큰 거 하나 터지면 얘도 탄핵 받는다고. 세월호에 비견되잖아. 세월호가 한 200 몇 명 죽었지. 300명. 300 몇 명 죽었지. 300. 얘는 절반이다. 야, 네, 세월호 다음으로 안 어? 세월호 다음으로 안 이게 쪽팔려. 이게 뭔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할로윈을 챙겼다고 이 새끼들이 미친 것들 아니야. 뭔 테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골목에서 한 번에. 이렇게 압살을 하냐고. 씨발 쪽팔. 야 미개국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 일이야. 나는 이런 거 쪽팔려갖고 이제 이태원 망했다 이제. 이태원 한동안 사람들 안 갈 거야. 네. 저번에도 비 와가지고 초토화됐었는데 학교에서 조사하던데요. 이태원 간 사람 조사하던데요. 학교 사람 조사. 다른 데도 그렇구나. 야, 원장도 나한테 카톡 보냈어. 여기 선생님 중에서 이태원 가신 분 있어요 어째? 나는 그랬지. 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서글프네요. 그러면 진짜 갈 일이 없어. 나는 사람 많은 데는 난 싫어해. 나이가 드니까 사람 많은 데 싫고 시끄러운 데 싫어해. 술집도 들어가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 대화를 나누려고 가는 거지. 술 처먹으러 가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들리지. 안 가고 나 바로 나와. 우리 친구들이랑 나는 야 너무 시끄럽다. 나가자. 물이 좋아도 싫어. 야 요새 익선동이라고 있어. 종로 상가에 가봤더니 저번에 저번 주 가봤더니 와 한 달 전인가 갔는데 씨발 왜 연예인들이 돌아다녀? 네? 그 연예인급으로 인프레들이 졸라 돌아다니는 거. 먹는 재미, 보는 재미, 졸라 좋아. 그리고 거기가 딱 저녁 되면 있잖아. 6시 넘으면 포장마차가 길거리 한 100m 양쪽이 쭉 서. 거기 한번 가갖고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젊은 애들 많이 와. 거기 익선동 종로상가인데 좋아. 가보면 좋아. 그런 데는 가거든. 널찍널찍하잖아. 근데 저 있는 데는 나는 이태원에서부터 옛날부터 거기 있잖아. 뭐 할로윈 대회 한다고 가는 새끼들을 보면 다 남자 새끼들은 어떻게 뭐 해보려고 가는 거고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야. 또이또이야. 그러니까 사망자가 한 여자가 2배 가까이 있던데. 그러니까 여자가 있잖아. 밀리잖아. 나도 잘 넘어지잖아. 체중이 적으니까 여자가 더 많이 죽었을 거야. 네, 남자는 탈출한 사람들 뭐야? 한 외국인은 벽 타고 가 그랬잖아. 난 스파이더맨 보는 줄 알았어. 이 사람 벽 타고 올라가 버리더라. 실질은 또 들어오지 말라 했다는데. 그럼 미친 새끼들이야. 그건 미친 새끼들이야. 술집으로 들어가. 들어오지 말라 해가지고 어제 뭐 밀리는 3대 거. 많이는 영상 보이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사건 영상이었나요? 자, 이런 미친놈들은 전부 다 철퇴를 맞아야 돼. 자, 생태계 병 봐봐. 네. 생태계 병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생태계 병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병이 잘 유지된다. 즉, 종 다양성이 많으면 된다. 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잖아. 네. 그럼 봐봐. 그물이 단순한 생태계는 메뚜기 없어지면 깨꼬리 뒤지지. 네. 깨꼬리가 없어지면 뱀이 뒤지지. 즉 어느 한 생물종이 사라지면 그 생물종과 먹고 먹히는 관계인 생물종이 직접 영향을 받지. 그래서 생태계 평이 깨지기 쉽지. 근데 여기서는 봐봐. 자, 어느 생물종이 사라져도 메뚜기 사라져. 그러지만 요 들쥐는 풀 처먹고 뭐 다른 거 처먹으면 되지.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 뒤져. 즉 어느 한 생물종이 사라져도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물종이 있지. 그러니까 생태계평이 잘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옆에 봐봐. 생태계평이 잘 유지되려면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는 까닭은 뭐야?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이 다양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 그러다 보니까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행이 잘 유지된다. 그리고 2번 생태계 평행의 유지 원리. 이거 시험 잘 나온다. 생태계 평행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보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행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에 의해 대부분 생태계 평행을 이룬다. 지금 생태계 평행 상태는 위로 갈수록 개체수가 적어야 되지. 근데 갑자기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겠지. 네. 2차 소비자의 먹이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1차 소비가 증가하니까 생산자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돼. 그리고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겠지. 그리고 또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2차 소비자도 감소한다. 그러면서 생태계 평이 회복된다. 자, 봐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1차 소비자의 개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생태계 평이 깨지지. 그러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지. 그리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겠지. 개체수가.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생산자가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겠지. 그리고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로 1차 소비자도 감소한다. 그리고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생산자의 개체수는 어떻게 돼? 증가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어떻게 돼? 감소한다. 다시 한번 보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생산자가 감소하겠지. 그리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겠지. 그 다음 그러면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생산자는 증가하겠지. 그리고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감소해서. 그러면서 생태계 평행이 다시 회복된다. 이해되니? 넘겨. 그 얘가 자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행에서 그 얘가 1905년 카이바부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용을 허용한 이후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초원의 생산량의 변화를 봤다. 야, 카이바부 고원에서의 먹이 관계는 초원의 풀을 누가 뜯어먹어? 사슴이. 사슴을 누가 쳐먹어? 늑대가. 근데 1905년 이후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왜? 늑대 사냥으로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했어. 2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겠지.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생산자가 감소하겠지. 그러면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의 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리고 2차 소비자는 아니 잘못했다. 자, 제일 먼저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가 감소하지.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하지. 그리고 생산자가 감소하지. 그러면 생산자가 감소하니까 2차 소비자는 감소하지. 그리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지. 그리고 2차 소비자는 다시 이제 늘어나. 그러면서 생태계 평행이 다시 회복된다. 봐봐. 아까 1920년대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했다. 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한 증가로 초원에 풀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사슴의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한 것은 인간의 간섭은 생태계 평행을 파괴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환경변화와 생태계 봐봐. 환경변화와 생태계에서 안정된 생태계는 환경변화가 일어나도 일시적으로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변하더라도 대부분 생태계 평행을 회복할 수 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환경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 평행이 깨질 수 있다. 그러면 생태계 평행이 깨지는 원인은 자, 첫 번째가 뭐 있냐? 인간도 있어.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다. 주로 요새는 뭐야? 생태계 평행이 깨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인간의 활동. 그러면 생태계 평행이 깨지는 원인에서 첫 번째 자연재해는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태계의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린다. 근데 인간의 활동은 봐라. 무분별한 벌복. 그러면 어떻게 돼? 도로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숲의 나무를 갖다 무분별하게 벌채하고 훼손한다. 갖고 숲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토양이 쉽게 침식된다. 경작지 개발, 인구 증가로 먹을 게 많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숲을 파괴하고 이걸 논으로 바꿔 경작지로 개발해. 그러면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태계가 불안정하고 단순해진다.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봐봐.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도시의 건물 때문에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갖고 오염물질이 쌓이고 기온이 높아지는 뭐라 그래? 그걸 열섬 현상이라고 그래. 뭐요? 열섬. 열성. 섬인데 아. 섬같이 됐는데 열이 많잖아. 온도가 높잖아. 이게 열섬이야. 그리고 옆에 봐라. 도시의 기온이 주위보다 높은 현상으로 자동차, 공장, 주택 등에 사용하는 열기관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이 도심의 기온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있다. 인간의 활동에 생활하수, 축산 폐수 등과 같이 배출되는 유기물과 공장 폐수에서 배출되는 산성물질, 중금속 등은 수중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리고 인구의 도시 집중화하고 산업화. 인구의 도시 집중과 산업화에 따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지구 전체 기후가 변하지. 기후변화로 생물의 서식지가 변하거나 파괴되어 생물종이 멸종되기도 한다.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어? 지금 온대에서 아열대로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대구에서 잘 나던 사과가 올라가거든. 막 그렇고 뭐 경기도에서 잘 자라.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명태가 많이 났다. 명태가 한류성 어종이다. 네. 근데 명태가 이제 안 보여. 그래서 국립수산연구원에서 명태한테 현상을 걸었잖아. 한 마리 잡아오면 생물로 잡아오면 60만 원 준다. 네. 근데 못 잡아. 명태가 있어야 잡지. 명태가 올라가 버렸는데. 러시아.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 요즘 뭐 제주도에서 열대가 키운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다금바리가 옛날에 다금바리가 잘 안 났거든. 야, 근데 다금바리를 갖다가 저기 필리핀 갔는데 횟집 갔는데 우리 한국인이 하나 횟집 갔는데 다금바리가 있는 거야. 오, 씨발 다금바리다. 얼마냐? 그랬더니 10만 원밖에 안 하는 거. 다금바리는 잘 안 먹는데 그쪽은 회도 잘 안 먹고 다금바리도 안 먹으니까 다금바리 잘 잡히나 봐. 갖고 엄청 싸더라.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70 될걸? 한 마리 먹으려면 졸라 비싸. 갖고 자,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을 봐봐.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한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은 거지. 야, 청계천 복원 사업 같은 거지. 옆에 봐라. 콘크리트 제방 대신에 나무. 이렇게 청계천도 완벽한 생태 복원 하천은 아니야. 하천 복원 아니야. 왜? 콘크리트가 있잖아. 근데 콘크리트는 제방 대신에 나무, 풀, 흙과 같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하천 주변에 생물의 군집을 조성하고 수질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물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자정 능력을 갖춘 하천을 만들어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멸종위기종에 처한 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도로 건설 등의 난인 서식지를 요새 생태 통로를 설치하지. 그리고 도시의 열섬을 완화하기 위해서 옥상종으로 바꾸고 도시 중심부에 숲을 조성하여 바람길을 회복한다. 307페이지 풀어봐 빨리 얘들아. 얘들아 풀어라. 나는 지울라. 응? 갔다 와.
지영아, 너 카드 갖고 왔어? 응? 다 가져올게요. 알았어. 다 했어? 네. 자, 핵심 체크 1번에 먹이사슬, 2번에 먹이사슬, 3번에 빛, 4번에 먹이사슬, 먹이그물, 먹이사슬, 3번에 빛에너지, 4번에 생태 피라미드, 5번에 평형, 6번에 먹이사슬, 그 다음 1번에 00XX, 2번에 00X, 3번에 기억니은, 4번에 나라다가, 5번에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비읍. 그리고 311페이지까지 풀고, 자, 보자. 기후변화 보자. 야, 기후변화에서 기후하고 기상이 있다. 기후하고 기상이 있는데 이걸 구분해야 돼. 네. 기후는 뭐야? 한 지역에 어느 일정 동안에 굉장히 긴 시간의 대기 상태야. 오랫동안의 기후 상태야. 근데 기상은 뭐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대기의 상태야. 네. 즉 이게 날씨야, 날씨. 이해됐니? 예. 기후는 봐봐. 왼쪽에 나왔지. 오랜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고, 기상은 날씨인데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내는 기온, 강수 등의 대기의 상태다. 응? 그래갖고 기후는 잘 안 변하지. 근데 이때 기후가 변하는 원인이 있다. 기후 변화의 원인이 있어. 원인은 크게 내적 요인하고 뭐로 나누니? 외적 요인으로 나눈다.
외적 요인 문제 썼냐? 내적 요인 문제 썼지. 지구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인데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은 뭐야?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네. 뭐 지표면의 변화, 지표면의 변화. 자, 봐봐. 뭐냐면 얘들아, 지구도 그 만약에 빙하가 많지. 그럼 어떻게 된다 얘들아? 비판사예요. 반사하는 게 많지. 그러면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있잖아. 흡수하는 게 있고 반사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네. 30%는 반사한다. 어? 네. 그리고 이 중에 70% 중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게 구름이나 대기가 흡수하는 게 20%. 지표면이 흡수하는 게 뭐야? 50%란 말이야. 네. 그러면 반사율이 크다. 그러면 지구가 흡수하는 게 적겠지. 네.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겠냐?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빙하 면적이 늘어나지. 그러면 지구 온도가 낮아지겠지. 네. 근데 얘들아 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숲이 많아. 요 황무지보다 숲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니 흡수율하고 반사율 중에서 흡수율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나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지표면의 변화, 빙하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수비 면적이 줄어들면 지표의 반사율이 어떻다? 증가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옆에 써놔. 빙하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수비 면적이 줄어들면 반사율이 증가하니까 기온이 낮아진다. 그 다음 또 뭐 있어? 화산활동 있지. 화산활동은 봐라. 내적 요인에서 다양한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방출됐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안 없어진단 말이야. 한 계속 이상 뭐 1, 2주를 심하면 뭐 한 달 정도 머무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투과율이 낮아지지. 네. 그러니까 못 투과하니까 못 들어오니까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또 대기 조성의 변화. 대기 조성은 뭐야? 조성은 뭐야? 어떤 놈이 얼마만큼 있는지. 어떤 놈이 어떤 게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은 봐봐.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53, 이산화탄소 0.03이지. 근데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늘어나지. 네. 그러면 온실 기체다. 그럼 온실 효과가 크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야. 즉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의한 기후 변화, 그리고 스루pun포 변화. 지금은 대륙은 아직도 이동하고 있지. 예. 갖고 대륙이 이동하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하면서 기후가 변한다. 이게 네 가지다. 네. 이게 지구의 기후 변화의 내적 요인이야. 이해되니? 네. 쉬어. 외적 요인은 할 거 많으니까 좀 이따 하자. 선생님 저 뒤쪽 응? 책 주고 책 갖고 왔다고? 안 갖고 왔다고? 알았어. 어디까지 있냐? 몇 페이지까지 있냐? 아까 선생님 306쪽? 알았어. 네. 그
그렇지. 그 다음 보자. 잠깐만. 잠깐만. 자, 봐봐. 그리고 자, 지구 내적 요인에서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 당연히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하는 경우 빙하 면적이 증가하거나 산림 면적이 감소할 때 화산재가 방출해갖고 대기 투과율이 감소할 경우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는 뭐야? 지표의 반사율이 감소하는 경우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고 산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화산활동으로 이산화탄소 방출하니까 그러면 야 우리가 과거는 타임머신이 없는 한 과거에 직접 가고 우리가 과거 기후를 볼 수가 없다. 예. 직접적인 방법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과거 기후 연구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방법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 뭐가 있어? 나무에 나이 나무에 나이트가 있지. 나무에 나이트가 있다. 나무에 나이트로 간접적으로 한다. 자, 나무에 나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지. 네. 그러니까 얘들이 잘 자라. 나무가 잘 자라. 그러다 보니까 잘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들아? 이게 쑥 벌어지지. 벌어지면서 색이 밝은 색을 띠어. 근데 겨울에는 온도가 낮고 강수량이 적지. 그러니까 밀집이 된단 말이야. 잘 못 자라. 갖고 진한 색을 띈단 말이야. 그럼 겨울은 1년에 몇 번 있니? 한 번 있지. 그러다 보니까 나무 나이트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갖고 나무 사이 간격이 어떻다? 넓다. 이걸 보고 하는데 나무 나이트는 1년에 한 개씩 형성되어갖고 1년 단위의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써봐. 1만 년 전부터 수십 년 전까지 기후를 알 수 있다. 생존기간이 겹쳐지는 여러 나무의 나무태를 비교하면 긴 시간에 기후를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빙하 연구. 빙하 연구는 봐라. 빙하를 갖다가 남극 같은 데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잘라. 갖고 여기에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울을 분석하지. 그러면 눈이 내릴 당시에 대기 성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나무의 나이테처럼 빙하에도 코어에도 1년에 한 개씩 형성된
나이테가 있어. 갖고 야 밑줄고 얘는 수십만 년까지 알 수 있다. 어?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 뭐니? 화석 연구지. 네. 해저 퇴적물이나 퇴적암 속에 있는 꽃가루 등 서식환경이 다양한 생물화석이 포함되어 있지. 얘는 더 넓은 단위, 수억 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야 옆에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어. 뭐 있어? 자, 물은 뭐로 돼 있냐? 얼음도 뭐로 돼 있어? H2O지. 네. 근데 이때 산소가 동위원소가 원래 8에 16이거든. 네. 그리고 동위원소가 또 있어. 8에 18이 있어. 동위원소란 건 뭐야?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거지. 네. 즉 중성대수가 다르단 말이야. 하고 자 8에 16이 있고 8에 18이 있는데 얘들아 누가 더 무거워? 당연히 8에 18이 무겁겠지. 네. 네. 그러면 이때 빙하나 눈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16분의 18의 비율이 높다. 그럼 어떻게 돼? 야 18이 무겁잖아. 네. 얘를 무겁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증발시키려면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다? 높았을 거야. 이해돼? 무거운 거를 올리려면 온도가 어떻다? 높아. 그리고 이게 낮으면 뭐야? 온도가 어떻다? 낮을 거야. 이해되니? 봐라. 옆에 나왔지? 이것까지 나와요. 산소 동위원소비 16분의 18의 비율.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코어를 이루는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비 16분의 18의 비율이 높다. 기온이 높을수록 18의 증발이 잘 일어나 산소 18을 포함한 수증기가 눈으로 내려 빙하의 물 분자의 18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 기온이 높을수록 해양 속물 속의 산소 동위원소비는 낮다. 이 말은 뭐야? 기온이 높으면 18의 증발이 잘 일어나지. 그러다 보니까 해수 속에 18의 비율이 낮아져서 해양 속물 속에 18의 비율이 낮아진다. 뭐냐면 자 눈 속에 있잖아. 빙하 속에 있는 자 18의 비율이 높지. 네. 16분의 18의 비율이 높지. 그러면 기온이 높았다는 거야. 근데 생물에 뭐 조개 같은 거 있잖아. 그게 해양 생물의 그 뭐냐 저기 18의 비율이 많다는 거는 수온이 낮다는 거야. 왜? 수온이 높지. 예. 높으면 얘가 많이 증가해. 근데 수온이 그래가지고 이 바닷물 속에 18의 비율이 낮아. 그러니까 요 생물들이 흡수할 있잖아. 18이 없잖아. 그러니까 해양 생물 속에 포함된 16분의 18의 비율이 높지. 네. 네. 그러면 기온이 어떻다? 맞다. 이건 낮다는 거야. 봐봐. 빙하 속에 포함된 16분의 18의 비율이 높다는 건 뭐야? 증발이 잘 일어나야 되니까 기온이 높다는 거야. 예. 근데 해양 생물 속에 16분의 18의 비율이 높지. 예. 이거는 증발이 안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지는 거야. 낮다는 거야. 구분해라. 응? 그러니까 야 이거는 봐봐. 네. 이렇게 구분하면 돼. 빙하 속에 16분의 18의 비율이 높다. 그럼 온도가 높은 거야. 해양 생물의 16분의 18의 비율이 높다? 이 말은 뭐야? 온도가 낮다. 수온이 낮다는 거야. 응? 예. 이해되니? 네. 그걸 분석하면 이거다. 그리고 보자. 과거 기후변화 봐봐. 과거 기후변화. 자,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작은 기후변동이 계속됐다. 근데 자, 과거 40만 년 동안의 기온변화는 어떻게 돼? 얘들아. 높아졌다, 낮아졌다. 기온이 높아진 건 뭐야? 기온의 편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예. 근데 기온의 편차가 이제 최근으로 오니까 어떻게 되니? 맞아요. 높아지지. 예. 지질 시대 동안의 기온은
기온이 낮아진 빙하기와 기온이 높아진 간빙기가 반복되었고 최근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왜?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효과 때문에. 자, 313페이지 올라와 봐. 지구 온난화가 있다. 벌써 32분이네? 아,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네? 어? 지구 온난화 봐봐. 예. 보자. 첫 번째.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지. 예. 봐봐. 지금은 원래는 한 15도 됐지, 평균 기온이. 예.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야. 뭐? 자, 뭐 양이 많아져? 인크리스. 기체가 많아지니까 온실효과가 커지겠지. 예.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봐봐. 대기 중에 온실기체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게 지구 온난화다. 자, 온실기체는 뭐야? 온실기체는 뭐 있냐? 자, 원래 태양이 30%는 반사한다 했지. 예. 그리고 70%가 들어오는데 이걸 대기나 구름이 20%를 흡수해요. 그리고 지표면이 50%를 흡수해요. 예. 우리가 복사 평행이 되려면 70%를 받아들였으니까 70%를 내보내면 되겠지. 예. 그리고 얘가 내보내 지표면이. 근데 온실기체가 다시. 이걸 갖다 흡수해가지고 대기로 대방출해버려. 그러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결국에는 70%를 내보낸다. 네. 이것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는 거야. 갖고 온실기체 같은 경우는 봐라. 지구 복사 에너지. 즉, 야, 태양빛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다 있어. 예.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지구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뭘로 방출한다? 온도가 별로 안 높잖아. 예.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적외선 형태를 방출해요. 이 적외선을 누가 잘 흡수해요? 온실기체가 잘 흡수해요. 그래갖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인데 뭐뭐 있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또 뭐 있냐? 산화이질소 있지? 예. 산화이질소, 보존, 그 다음 CFC 있지? 예. 클로로플로로 탄소. 야, 이 중에 한 분자당 온실기여도가 제일 높은 거는 CFC야. 근데 전체 기여도는 누가 제일 높다? 이산화탄소. 왜? 양이 많아서. 예. 야, 한 분자당 전체 기여도는 CFC가 제일 커. 근데 전체 기여도는 누가 제일 크다? 이산화탄소. 왜? 양이 많아서. 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뭐야?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지.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일어나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다. 예. 그리고 과도한 산림벌채. 이걸 산림벌채하면 광합성량이 감소하지. 예. 그리고 가축사육으로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수화활동에 의한 메테인 배출, 방구가 뭐다? 메테인이나 트름이나 갖고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했다. 그랬더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예. 기온도 대체로 상승하고 있으면서 최근 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예. 기온 상승의 원인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가 원인이구나 알 수 있다. 그럼 보자. 옆에 기후변화의 다양한 원인은 뭐야? 화산을 분출하던 중 화산재는 기온을 낮추지만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는 온실가를 통해 기온을 높인다. 그리고 습이 줄어들면서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로 기온이 낮아지며 광합성량을
감소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높아지지. 그러면 지구온난화 영향은 첫 번째 뭐니? 해수면이 상승한다. 근데 제일 먼저 애들 그래. 해수면 왜 지구가 온난화되는데 해수면이 상승해요? 그럼 얘들은 빙하가 녹아서요. 네. 그런데 두 가지 원인이야.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해수가 팽창한단 말이야. 열 팽창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빙하도 녹지. 근데 누가 더 큰 원인이다? 해수의 열 팽창이 더 큰 원인이다. 나 했어 뭐요? 해수의 열에 의한 팽창. 아, 부피가 증가하니까. 네. 어. 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 NO2. N2O. N2O다. 산화. 질소가 몇 개 있는 거야? 이질소다. N2O야. 자, 그래서 빙하의 영해와 해수열 팽창이 일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근데 누가 더 크다고? 해수열 팽창이 더 크다. 그리고 해안지대가 저지대가 침수되어 생활 공간이 줄어들고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지. 그리고 옆에 봐라. 해수면 상승.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면적이 줄어들어 해수면이 상승한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저지대나 섬들이 잠겨 육지의 면적이 줄어든다. 몰디브하고 투발루지. 투발루는 거의 이제 잠겨가지고 다 이민 가잖아. 그러니까 투발루가 옛날에는 졸라 부자 나라였다. 왜냐면 나라였어요? 나라지, 섬나라지. 아, 근데 조그만 섬나라였어. 근데 여기가 뭐냐면 새똥이 있잖아. 새들이 똥을 많이 싸갖고 그게 비례의 제조로잖아.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다 팔았어.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졸라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뭐 정부 관계자들이 뺑땅 많이 쳤지만 주민들한테 다 주니까 막 주민들이 막 초밥 먹고 싶으면 씨발 일본 가고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뭐 이탈리아 가고 그랬어. 근데 이 새끼들이 생각이 없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건 언젠가 없어지잖아. 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투자를 안 했어. 그래서 쫄딱만 했어. 근데 성까지 잠겨버렸잖아. 그래서 망한 거지. 그리고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증발량과 강수량이 변하면서 집중호우나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폭풍해일이나 대규모 태풍이 많이 발생하지. 해수면에서 증발한 수증기와 열이 태풍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번에 태풍 졸라 많이 왔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하자. 씨발 일본은 다 갔지. 진짜 많이 갔어. 일본은 그래 그 새끼들. 자 보자. 자 생태계의 변화. 멸종 위기종 생물종이 증가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낮아질 수 있고 육지와 해양 생태계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의 산성화. 해수에 녹은 이산화탄소는 해양을 산성화시켜 일으켜 해양 생물의 서식 환경을 바꾼다. 해양 생물의 대량 멸종을 유발할 수 있다. 뭐냐면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는 껍질이 안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 새끼들 뒤지겠지. 그러면 돼. 해양이 산성화되면 조개 껍데기가 안 생겨. 그다음 기타는 말라리아나 댕기와 같은 질병의 발생 지역이 확대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 봐봐.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있다. 근데 세계보다 2배는 상승해. 우리나라가 봐봐. 기후 변화의 경향성은 봐봐. 20세기 우리나라 평균 기온의 상승률은 지구 전체 평균 기온 상승률의 몇 배다? 2배. 그리고 최근 30년간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왜? 보니까 보라색이 뭐야? 지구 전체야. 근데 검은색이 우리나라지. 우리나라가 더 빠르게 성장하지. 왜?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이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온실기체 농도가. 기후변화로 나타난 영향. 계절의 길이 변화. 여름은 봄, 가을이 없어지지. 겨울이 없어지지.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잖아. 봄꽃의 개화 시기. 봄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온대 지역이었지. 근데 뭘로 바뀌어?
아열대 기후가 북쪽으로 확대된다. 동식물의 서식 기변화, 농작물의 재배가 변화하고 연안 수온이 상승하면서 난일성 어종이 증가했지. 옛날에 오징어라든지 옛날에 해파리가 없었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해파리가 없었어 우리나라에. 근데 해파리가 요새는 많잖아. 네. 많지. 네, 해파리다시피. 자, 그 다음. 벌써 43분이야? 자, 그 다음 314페이지 보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 봐봐. 당연히 온실기체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지. 네. 그러니까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 지하철 타면 뭐 당신은 오늘 나무 몇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왜냐면 이제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였다고. 가지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람 등을 개발하고 에너지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리고 수변 면적을 늘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고 국제협약, 유엔기후협약, 파리협정 등에 가입하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일 최근 게 뭐야? 옆에 나왔는 파리협정이야. 2015년 우리 막무가내 또람프가 이걸 앞장서서 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걸 지키기로 했어. 그래서 전 세계마다 각 나라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쿼터제를 실시했어. 너희들은 이것만 해. 근데 이 새끼가 돈 받아 처먹고 바로 19년에 탈퇴했어. 지가 만들어 놓고. 또람프야. 또라이야. 2015년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문으로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참여할 것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314페이지 풀어봐. 그리고 오늘 끝내자.